저에게 육체적 생명을 준 거는 저의 어머니지만 180도로 인생 좌표를 바꾸게 한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 어머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 지지율 얘기를 하는 게 참 무의미, 무방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서 3월 9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정말 이제 변동도 많고 바람 같은 것이어서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그런데 평소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득표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연일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둥지라고 할 수 있죠.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육체적 생명을 준 거는 저의 어머니지만 180도로 인생 좌표를 바꾸게 한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 어머니다. 들으셨죠? 자, 박정희 정권에서 전라도를 소외시켰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다라면서 비판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자, 이 후보를 향해서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불량 정치인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자, 호남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과연 공감을 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저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근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지지율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호남이 심상치 않다. 네. 이런 지금 분위기들이 좀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도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가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인데,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경상도에 가시면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앞에 표가 보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이게 최근에 이제 소위 이제 지역주의 타파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좀 대선 후보들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어찌 보면 좀 소위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사실이라는 전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호남을 홀대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거보단 차라리 내가 호남을 어떻게 만들겠다. 네. 내가 호남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겠다. 어떻게 개발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방식의 비교는 정말 적절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뭐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호남을 소외시켰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네. 역사적 사실이고.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60년대 인구 구성하고 지금 2020년대 인구 구성을 보면 전라도 인구는 많이 줄었거든요. 경상도 인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산업화에서 소외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분명한 건데, 다만 이런 것들을 꼭 선거 때만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대책도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그러면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앞서 영상에서는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광주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의 응원에 또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글쎄요, 이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 가면 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본인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부분을 보면서 감동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대선 후보들 보면 대체적으로 현장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네. 이제 눈물을 흘리신 부분이 있었고 또 뭐 이명박 후보 당시에 경제 살려달라고 말을 할머니 끌어안고 우는 장면 또 인상 깊게 봤던 적이 있었고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좀 감동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면 대체로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저는 선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사실 어제 이 호남 일정이 예정된 게 아니라 원래는 경기 지역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꿔서 광주를 간 거잖아요. 아까 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호남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급하게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사실은 물론 아직 그 이재명 후보가 높아요. 호남에서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전의 지지율보다는 다른 후보들이 가졌던 지지율보다는 낮은 게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설 전에 어쨌든 광주하고 전남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를 네네.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거기서 힘을 받으면서 이제 눈물도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눈물을 보인 건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눈물 연설을 들으면서 함께 울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김혜경 씨는요. 언론 대응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동행하거나 또 따로 지역 일정도 소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설을 맞아 직접 떡국을 끓이는 이벤트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우리 청춘들과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지점이 불 조절을 잘해야 돼. 짠! 저도 정성을 들여서 장금이처럼. 요즘은 제가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냉장고가 거의 텅텅 비었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이런 행위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나 첫날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아. 다행이다. 밥 먹었어요. 장금이 같나요? 네. 김장금. 내가 듬뿍 드려야 될 것 같아. 고명을. 1인 가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그거 한번 하지. 나를 위해 굴떡국. 나를 위해 굴떡국. 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를 썼다는 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이었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깊이 존경한다. 문 대통령님의 성과를 잇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도 또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업적들을 날카롭게 검증한 책이 바로 다음 달이면 출간된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민주당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선긋기를 확실하게 해왔었는데 어쩌면 이런 움직임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는데 다음 달에 나오는 책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약간 진퇴양난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소위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해서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있었던 그 변호사비 대납혹 관련해서 이모 씨가 사망한 사건도 결국 그 변호사비 대납혹을 첫 제기한 게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 책 제목만 봐도 저희 좋은 의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허구의 신화라는 책인데 네. 이건 역시 지금 여권 성향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연구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쓴 책입니다. 어허. 그러면 원래 지지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중에 일부가 이재명 후보의 등을 돌리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현근택 대변인과의 또 소위 말하는 그랬죠. 친문 네티즌과의 음모론. 갈등도 있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또 계속 포용하고만 가기도 힘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선을 긋자니 이런 또 계속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고민이 굉장히 깊은 과정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